자, 일단 쌤이 이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책 보면 그 목차에 보면 알겠지만 도형의 이동까지가 크게 한 단원일 거야. 그래서 그 파트를 우리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본 수업에서는 집합 이후 단원부터는 본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특강은 어쨌든 8번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속도감 있게 나간다는 뜻은 숙제가 많을 거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 이해가지? 네. 왜냐면 특강 숙제도 많은데 본 수업 숙제도 해야 되는 거라서 숙제량이 꽤 많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보면서 쌤이 좀 조절을 해주기는 할 건데 되도록이면 다 잘 쫓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평면 좌표 요 파트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쌤이 미리 얘기를 하자면 도형 파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네가 많이 그려보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좌표평면 쌤이 예전에 함수할 때도 뭐 도현이도 3학년 거 할 때 쌤이 얘기 많이 해서 알겠지만 그래프나 도형 같은 것들은 계속 많이 그려보고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내가 응용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생각을 해버릇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걸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쌤이 뭐 책이나 너네가 푼 흔적을 봤을 때 많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혼내긴 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그리세요. 아셨죠? 근데 이제 너네가 풀다 보면 어떤 거는 그려서 푸는 게 유리하고 어떤 거는 계산해서 푸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너네가 아직 구분할 만한 안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그려보는 거야. 어떤 그 좌표 평면에 대한 어떤 상황이 문제의 조건으로 나오면 일단 그 상황을 내가 그려서 보면서 이해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좀 그려서 하는 게 좀 생각하기가 좀 편하겠는데 얘는 그리기가 좀 많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잘 안 그려버릇하면 계속 잘 안 그리게 되더라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어려운 건 대부분 그려서 풀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일단 평면 좌표 단원 들어갈 건데 요거는 쌤이 최대한 오늘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나 쉬운 개념 부분은 내가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념서 어차피 다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개념서 보면서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쉬운 개념 정도는 책 보고 하세요. 아셨죠? 쌤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늘어지고 또 이렇게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서 진도를 잘 못 빼니까 쌤은 너네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또 헷갈려하는 부분 위주로 할 테니까 잘 듣고 해보고 뭐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셨죠? 그래요. 그리고 쌤이 도현이가 도형 쪽이 좀 약하니까 중간중간 뭐 어떤 뭐 도형에 대한 개념 아는지 이런 거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잘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 알았지?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거리에 대한 걸 좌표평면에서 계산을 해서 구하는 부분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거리를 뭔가 구하는 상황은 점과 점의 거리, 점과 직선의 거리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울 거야.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이용을 해서 어떤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해했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우리가 이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B-A죠? 이거는 어떤 경우야?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알고 있는 경우야. 그래서 차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항상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했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수직선에서 이 크기에 대한 대소관계를 주지 않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큰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빼는 거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무조건 얘네 둘의 차이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거고 두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점의 x좌표를 x1, 이 점의 y좌표를 y1, x좌표를 x2, y좌표를 y2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이 두 점을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 이렇게 두 점을 연결을 해주면 얘가 항상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형태로 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을 테니까 식을 쓸 때 이 길이는 지금 뭐 대소관계는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얘는 y 뭐 y2에서 y1이라고 하자. 대소관계 아니까 y 1 마이너스 y2의 제곱 한 게 요거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a, b라고 놓고 선분 a, b의 제곱한 거랑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 양변에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이렇게 씌우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쌤이 대소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소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그럼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얘를 제곱을 하면 그냥 x2-x1을 제곱한 것과 항상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 떼고 그냥 제곱해서 뭐 y2-y1 이렇게 써서 제곱해주면 상관없더라. 그래서 루트만 씌워주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사실 이런 부분도 중학교 때 좀 제대로 이렇게 배웠으면 이미 다 해봤던 걸 텐데 쌤이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다 설명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항상 이유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왜냐면 지금 쌤이 이렇게 공식화돼서 얘에 대한 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준 게 뭘 이용한 거야? 뭘 갖고 내가 증명해 줬어? 피타고라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증명하는 과정에 쓰이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너네가 문제 응용력이 더 발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외우고 이런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는 어쨌든 이제 그래프가 자주 나오면서 도형 쪽이랑 관련이 많이 있는데 도형 쪽 파트를 할 때는 무조건 증명 후 공식 암기예요. 증명 후 성질 암기. 그게 꼭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만 풀리게 돼요. 이해 갔지? 그래서 쌤이 이제 간혹 증명이 필요 없다, 뭐 증명하는 내용이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끼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뭐 너네가 증명을 꼭 통해서 결과를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는데 얘 O가 원점이고 A가 임의의 한 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잰다라고 하면 지금 요거에서 x1 1.0이니까 이렇게 제곱 플러스 얘 y
1 마이너스 또 원점이니까 y좌표 0 해서 이렇게 제곱해서 나타내겠죠. 됐죠? 그러니까 얘가 계산해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여기 숫자로 할까? 4 마이너스 a 제곱 5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식이 뭔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종종. 그럼 너네가 이걸 딱 봤을 때 얘가 이런 꼴이라는 걸 알아야만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식이 뭔가 쌤이 딱 특정해서 얘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루트 안에가 제곱 플러스 제곱이면 너네가 이 공식이랑 꼴이 유사한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두 점의 어떤 점들의 거리인 거야? 4 콤마 5랑 a 콤마 b와의 거리를 나타낸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원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 있다는 거야.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꼴에 대한 걸 유심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개념 테스트 공식 외울 겸 공식을 또 외워야 뒤에 가서 문제를 또 더 푸니까 공식 외울 겸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쌤이 풀어줘야 될 거 있어? 혹시? 괜찮아? 넘어가? 왜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승원아? 패스? 4번? 4번에 몇 번? 요거? 위에 거? 위에 걸로 할까? 거리가 5라고 했으니까 얘 거리 공식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쌤은 이번에는 앞에서 뒤에 걸 뺄게. 그럼 5-2의 제곱. 앞에서 뒤에 거 빼면 플러스 5-a의 제곱. 거기다 루트 씌운 게 지금 5라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제곱하면 얘는 25가 되겠죠? 그지? 됐나? 그럼 요거 계산하면 9 플러스 25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왜 2예요? 10이죠? 그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때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로 되는 거니까 1하고 9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됐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된 건가? 도현이도 이해했어? 자,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 순만큼 교재가 조금 어려운 편이어서 예제도 이렇게 마냥 쉬운 게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괄호 1번을 보시게 되면 3AC는 BC랑 같댔죠? 그럼 AC의 지금 선분의 길이에다 3배를 한 게 BC랑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길이를 너네가 구하려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AC면 요렇게인 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른댔잖아. 그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겠지. 거기에 3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좌변을 쓴 거고 지금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BC를 나타낸 거지. 됐지? 그럼 얘를 풀 건데 얘를 풀 때 너네 만약에 절대값 A는 절대값 B가 있어. 그럼 요거를 내가
A, B의 어떤 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요거를 절대값 기호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 이런 게 덜어덜어 한 번씩 나오는데 니네가 헷갈릴까봐 쌤이 짚어주는 거야. 절대값 A는 절대값 B래.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A는 B가 되겠죠?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는 A는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A는 B가 나올 거고,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맞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보면 얘랑 얘는 어때? 같은 거야. 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어. 이해가지? 그럼 얘도 지금 뭐 3이 앞에 곱해져 있긴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얘네를 풀어서 쓸 때는 3x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나온다라고 해서 두 번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절대값 기호했을 때 뭐 하면 똑같았어? 어차피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았지. 절대값의 제곱을 한 거나 그냥 제곱을 한 거나 똑같다라고 했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양변에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이 지금 예제 풀이 방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까지는 안 할게. 됐지? 그래요. 좀 전에 4번 한번 풀어준 거랑 지금 1- 괄호 2번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패스할게. 자, 얘는 짚고만 넘어갈게. 얘랑 얘 선분 A, 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길이를 표현하면 A-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가 아니지.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했어? 거기다 루트를 뭐 이렇게 씌울 건데 어쨌든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건 최소값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얘를 슬며시 y는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함수에 대한 y값의 최소값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네는 당연히 여기서 뭘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식을 풀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소값을 알아내셔야죠. 이해 갔지? 그러면 루트 이렇게 쓰고 뭐 2a 제곱 2a 6a 4a 쓰고 1 9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로 묶어서 그냥 풀자.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표준형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했을 테니까 플러스 8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 이렇게 있고 요 식에 대한 최소값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몇인 거야? 8인 거잖아. 조심해야 될 게 루트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 쓸 때 이거 계산 이렇게 잘 해놓고 요걸 답으로 8이야 라고 쓰면 틀려. 루트 8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루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2루트 2라고 답을 쓰게 되겠지. 이해했지?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두 지금 점이 있고요. 얘네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여기 위에 점 P래. 그럼 예를 들면 두 점이 뭐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로부터 그리고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지? 그러면 너네는 이 직선 위의 점을 표현을 해서 식을 썼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랑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쓰시면 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가시나요? 자, 그럼 일단 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a 넣었어. 그때 y의 값은 요거 자리 바꿔주면 y는
2x-7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y의 값은 2a-7이 되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지금 A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랑 B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며. 그러면 식을 요거랑 요거의 거리 공식 쓴 게 좌변, B랑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거리 공식 쓴 게 우변. 그러면 얘네가 같다라고 하니까 등식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문자는 모르는 게 A밖에 없으니까 A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지. 이해 가지? 그래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유제 1-4번 보면 ABC 점의 좌표 다 줬고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너네 외심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외심이라고 했어. 그러면 바깥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바깥쪽에 원이 접하고 있는 이런 원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외심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거의 2배가 여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요. 일단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가볍게 얘기할 테니까 몰랐으면 잘 메모해 둬서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뭐 아직은 몰라서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미지수로 x, y라고 놓던지 아니면 a, b라고 놓던지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쓰면 이렇게 뭔가 나오겠죠. 그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얘네 2개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너네가 이제 등식 쓸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루트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양변에 제곱하면 루트 벗겨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식 풀면 여기에는 x도 있고 y도 있지. 그럼 x, y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러면 x, y를 구할 수 없잖아.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얘랑 얘랑 같은 거 조금 아까 쓴 거를 좌변에 또 쓰고 얘랑 얘까지의 거리 공식을 또 써서 등식을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식에 대한 거랑 이 식에 대한 걸 연립방정식을 풀면 x과 y 값이 구해지겠죠. 이해가지? 그래요. 계산까지 안 해도 되지? 지금처럼 이제 도형 파트 쪽이 이렇게 공식대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식이 굉장히 긴 게 많아. 아직은 지금 간단한 점과 뭐 평면 좌표에서 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덜 복잡한데 이 뒤로 넘어가서 직선 원까지 넘어가면 식이 긴 게 되게 많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긴 과정을 푸는 동안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너네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많이 풀고 그리고 식 잘 써서 풀어 버릇하고. 알겠죠? 그래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A, B가 있고요. 임의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얘 그럼 좌표로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얘랑 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럼 얘는 한번 계산을 해볼까? 그러면 PA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X-4 전체 제곱 플러스 Y-2 전체 제곱 이렇게 쓰겠다. 됐지? 루트는 제곱했으니까 안 쓴 거야. 그리고 플러스 그럼 PB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요? X-2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라고 쓰겠지. 됐지? 그러면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면 2x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x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 여기서 16 나오고 여기서 4 나오니까 플러스 20 됐지?
그리고 y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해주면 2y 제곱 마이너스 얘는 몇이야? 12랑 4니까 16? 맞죠? 그리고 4랑 36이니까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럼 여기 지금 더해져 있어. 옆으로 못 써서 이렇게 쓸게. 그러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연립방정식 쪽 할 때 그때 실수 조건이 있으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 상수 이렇게 나오면 실수 조건이 있으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가 최소값이 얘인 거야. 이렇게 배운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어허. 그래요. 이거 갖다 할게 그냥. 그러면 자 2로 묶어서 얘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9에 쓸 거고 마이너스 9에 2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러면 20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2가 남겠다. 도현이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 쌤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계산해 줄 때는 다 과정을 좀 빨리 얘기는 하지만 다 하니까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2로 묶일 거고 그럼 y제곱 마이너스 8y잖아? 그러면 y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뿔마 16을 해줬을 거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돼서 플러스 8이 남겠다. 그러면 지금 식은 요거랑 얘는 뒤로 보내서 10으로 쓸게요. 이렇게 써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면 얘 지금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최소값 이 식 자체가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할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지려면 지금 제곱되어 있는 부분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x는 몇일 때? 3일 때. y가 몇일 때? 4일 때. 그때 최소값은 몇이야? 10인 거지. 얘가 둘 다 0 나오면 이게 최소값이 될 테니까.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p의 좌표를 구해라라고 했던 거니까 이런 것도 잘 보고 최소값 물어보는지 좌표 물어보는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3,4가 전 p의 좌표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요. 자, 여기 문제가 좀 비슷해서 아까 쌤이 이렇게 얘 위에 점 p 있으면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 x라는 x 좌표를 a로 두고 여기 a 넣었을 때 y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러면? 자, 세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줬어. 좌표만 줬어. 근데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이니? 그럼 너네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좌표를 알아? 그러면 나는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길이를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는 판단했을 때 길이를 갖고 알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길이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얘가 어떤 삼각형일지 뭔가 적당히 어느 범위를 좀 따져서 뭘 할지 생각을 하지. 제곱해서 그러면 너는 지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생각을 한 거네. 직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을 얘기한 거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간단한 거 있잖아. 맞아. 그러면 정삼각형이지. 그럼 세 개가 다 똑같은 걸 확인해야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리고 또 쉬운 거 얘기 안 하고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길이로 알 수 있는 삼각형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BC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CA의 길이를 구하셔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셔야만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지? 내가 계산은 안 할게. 기니까. 이해는 가지? 도현아?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 요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냥 직각삼각형 떨렁 이렇게 쓰는 것보다 명확하게 모양에 대한 설명을 약간은 해주는 거지. 빗변이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런 거 이해 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삼각형이 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잖아. 직각삼각형인데 그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삼각형인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가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든지 할 수도 있어. 됐지? 그래. 자,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너네가 이제 뭐 단순히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 내용이 중요해. 요거 별표 하나 쳐놔. 심한 문제에서 요 성질을 자주 이용을 하니까 쉬운 거에는 잘 안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 잘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때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도형이라는 걸 배우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기하라는 걸 배우는데 그냥 기하도 약간 우리가 도형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지? 도형과 기하의 차이점은 도형은 그냥 우리가 평면 도형, 뭐 입체 도형 하는 눈으로 이렇게 시각화된 그런 걸 뭔가 따져보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을 찾는 것들이 도형이라고 보는 거고요. 기하는 그런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갖다 놔서 좌표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해석을 하는 게 기하인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나중에 뭐 벡터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데 어쨌든 기하는 이제 좌표 평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형의 성질을 뭔가 분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증명을 할 때도 얘를 좌표 평면 위에 갖다 놓고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식으로 이게 성립한다는 걸 딱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쟤를 아무렇게나 갖다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얘를 그냥 덩그러니 여기에다 일사분면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 얘 좌표를 뭔가 표현해서 길이가 같고 뭐 이런 걸 이용을 할 건데 그러려면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에이, 왜 이래? 그러면 B의 좌표를 A, B, C의 좌표를 뭐 C, D, A의 좌표를 E, F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미지수가 어때? 너무 많지. 그럼 식을 쓰거나 정리를 했을 때 문자가 많으면 일단 되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뭔가 증명하기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힘든 상황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류의 문제를 혹시 다루게 되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얘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최대한 미지수를 덜 사용할 수 있게 갖다 놓는 게 중요해.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갖다 놓는 게 좋을까? y가 같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원점을 여기로 잡아버리면 0,0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렇게 축이 생기겠지. 그죠? 근데 여기 길이가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a,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똑같은 문자인 -a,0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만 일사분면에 그냥 있으니까 b, c 이렇게 해서 아까는 미지수를 6개 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3개만 놔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증명하는 게 조금 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B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C에서 0 빼서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C 제곱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의 또 제곱이니까 요거에서 A 빼면 B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지? 하는 패턴을 잘 봐. 밑에 거 너네 시킬 거니까. 자, 얘는 C에서 0 빼면 되니까 플러스 C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이렇게 쓰겠다. 됐지? 그러면 내가 쓴 게 좌변에 대한 걸 표현한 거죠. 됐나? 그러면 얘 정리하면 여기서 가운데 항이 부호만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 b제곱 하나, 여기 b제곱 하나, 여기 a제곱 하나,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있으니까 a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우변에 대한 걸 써보면 마찬가지로 am의 제곱이래. am의 제곱이면 원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식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와요. 맞죠? b-0제곱 플러스 c-0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bm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지? 그지?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죠? 됐나요? 그럼 요 길이는 지금 a인 거지? 그러니까 a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그 앞에 2배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2배를 하면 이게 같냐?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같네.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 한 번쯤 꼭 해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삼각형이 나오고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서 중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었을 때 됐어? 쌤이 일부러 옆으로 그렸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요 중선 제곱 플러스 요거 반토막 제곱의 2배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됐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다 라고 외우는 거예요. 됐지? 그래요. 증명 한번 해보면 모양이 좀 바뀌어도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공식 외울 때 너네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이렇게 있고 여기쯤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 중점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공식 쓰는 애들이 있어.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과 결과를 같이 기억해야 돼. 지금 요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삼각형의 중선이 주어졌을 때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그때만 써먹는 거야. 됐지? 동이 졸려? 쌤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졸리면 안 되지. 1-9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는 원점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어? 그래요. 여기겠죠? 여기다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점 대칭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좌표를 적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분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무게 중심까지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선분이 있어요. 선분. 예제에도 있긴 하지만 얘 전체를 10으로 봤어. 그리고 여기 적당히 점 찍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여기를 A, B라고 하고요.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점 P는 선분 A, B를 6대 4, 즉 3대 2로 요 안쪽에서 선분의 안쪽에서 나누고 있는 점이다라는 의미로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때는 읽는 게 되게 중요해. 읽는 게 선분 A, B를 3대 2로 나눈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읽거나 하면 나중에 계산하거나 할 때 오차가 생겨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분 A, B라고 읽을 수도 있고 선분 BA로 읽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점 P는 몇 대 몇 내분점이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는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이 3대 2야? 2대 3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의미를 조금 부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분으로 읽을 때 앞에 읽은 수로부터 길이가 2대 3이 되는 그 지점에 찍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얘로부터 3대 2인 거지. 얘로부터는 2대 3인 거고.
그래서 먼저 읽은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얘를 일반적으로 문자로 놓고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를 x1이라고 할게. 좌표 평면에서 좌표로 생각한다면 얘가 x1, 얘가 x2, 얘를 뭐라고 할까? 그냥 a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리고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점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 그래서 점의 좌표를 얘기할 때는 소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그러면 A, P, B는 점의 이름인 거고 걔네의 좌표를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지. 됐지? 그러면 이때 요 AP라는 길이를 따져보면 그 길이는 A-X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따져보면 그거는 X2-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B가 M 대 N이라고 주어진 거지 지금. 이해했지? 얘는 실제 길이. 아까 6이랑 4와 같은. 그죠? 얘는 주어진 B, 뭐 3대 2와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비례식이니까 등식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쓰겠지. 그래서 괄호 풀면서 쓰면 mx2-ma는 na-nx1이라고 쓸 수 있겠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뭘 할 거냐면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식이 최종적으로 A 는의 꼴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A 값을 구한 게 되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MA 플러스 NA가 될 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NX1 플러스 MX2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우변, 좌변. 됐어?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걸 A로 묶어낸 걸 여기 좀 옆에다 쓸게. 그러면 A로 묶으면 N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 있던 걸 우변에다 써주면 얘는 그대로 쓸게요. 그냥 MX를 대신에 먼저 쓸게. MX2 플러스 NX1이라고 쓸 수 있겠다. A 는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N 플러스 N을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지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M과 N은 뭐였어? B였지? 됐지? 그리고 X1, 2는 좌표였죠? 그죠? 근데 지금 선분 A, B에 대한 M 대 N 내분점 공식이었던 건데 맞죠? 그러면 이걸 쓸 때 요 앞에 거 M에다가 곱하는 이 점의 좌표는 뒤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읽은 요 녀석의 X 좌표가 온 거죠. 그죠? 얘가 X2였던 거니까.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게 N 뒤에 붙는 게 앞에 녀석의 좌표를 갖다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쌤이 공식 뭐 예를 들어서 선분이 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수직선 위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뭐 15야. 그리고 여기가 3대 2가 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줬어. 됐어? 그럼 너는 어떻게 써야 돼? 요점의 좌표는 이 공식대로 쓸 거니까 쓸 때 B를 먼저 쓰세요. 지금 내가 여기를 먼저 읽었다라고 할 거야. 선분 A, B라고 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앞에 좌표가 되는 거고 얘가 뒤에 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B는 3대 2 내분점이니까 3 플러스 2, 3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세요. 쌤처럼 똑같이 써. 됐어? 그 다음에 요 앞에 B에다가 곱하는 거는 뒤에 좌표라고 했으니까 여긴 15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다가는 앞에 좌표를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7이 들어가야 되겠지. 됐지? 그렇게 해서 쌤처럼 이렇게 빨리 쓰고 다시 숫자로 5 여기는 45 여기는 14 뭐 이렇게 해서 5분의 59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렇게 해서 수직선에서 우리가 내분점 구하는 걸 간단하게 봤고
요런 내용도 꼭 보셔야 돼요. 쌤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짜잘한 건 넘어가고 있으니까 짜잘한 것도 다 보셔야 이해가 좀 잘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다루는 걸 볼게. 아까는 수직선에서 그냥 본 거야. 직선 하나에서. 이해했지? 근데 이번에는 점 A가 여기에 찍혀 있고 B가 여기에 찍혀 있을 때 M 대 N에 대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방식은 똑같아. 근데 얘는 이제 증명을 통해서 X좌표, Y좌표도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해도 돼 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닮음으로 볼 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리고 직각인 게 같고요. 그러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지.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M 대 N인 거지.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 두 점에 그리고 점 P 내분점에 X 좌표를 X1, 얘를 X2, 얘를 그냥 X 이렇게 표현했다 쳐. 됐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가 M 대 N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내려와서 보더라도 여기가 M 대 N인 게 확실하지? B가. 됐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바라봤던 거랑 똑같이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내분점의 X 좌표를 같은 원리로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됐나요? 그러면 공식 쓰면 아까 쌤이 어떻게 쓰라고 했어? M 플러스 N, M 플러스 N 쓰고